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 마침표하고 그다음에 요 쉼표의 경우에는 영어와 헬라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헬라어에 난데없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위에 점 하나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그냥 그 동그란 점 하나가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한글이나 영어에서는 볼 수 없는 표식이죠. 요거는 영어에 뭐에 해당되냐면은 그 콜론이나 아니면은 세미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럼 다음에 쭉 나온다든가 그럴 때 사용되는 요 그 콜론이나 세미콜론이에요. 그러면 물음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좀 헛갈리는데요. 요 세미콜론 있죠. 헬라어에서 세미콜론이 있으면은 요거에 우리말에 물음표에 해당돼요. 그래서 뭐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헬라어에서 이렇게 세미콜론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물음표예요. 물음표. 요게 제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그 세미콜론은 요거는 영어의 물음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PPT를 제가 잘 쓸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은 위에만 점 찍힌 거는 그 폰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된 거는 그 콜론 아니면은 세미콜론이다라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뭐예요? I, my, me, you, your, you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주어, my 나의 소유격, me 나를 뭐 목적격 이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헬라어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위쪽이 이 단수, 그 다음에 밑에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NGDA라는 건 이제 여러분 익숙하죠. N은 뭐예요? 주격, G는 소유격, D는 역격,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A는 목적격. 어떤 분은 대격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목적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따라 읽는 거에서 오늘도 읽었었어요. 에고 무 모임에 이랬었죠. 에고 무 모임에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첫 학기는 여러분 헬라어 첫 학기를 한 다음에 나는 헬라어 성경을 유창하게 읽겠다. 아주 천재가 아닌 이상 뭐 250만 명에 한 명쯤 나오는 천재가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런 언어다라는 감 잡아 놓는다. 감 잡아 놓는다. 헬라어에서는 이런 것이 있고 대충 개념이 이렇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첫 학기에는. 자, 그래서 에고 무 모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고는 뭐냐면 주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무는 나의 그 다음에 모이 요거 모이라고 읽어요. 당연히 모이죠. 그럴 텐데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고등학교 때 불어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어를 무아라고 있습니다. 무아. 그래서 그 불어식으로 읽지 말라고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이 그 다음에 요거는 매입니다. 이거 영어의 미죠. 그러니까 이게 미 그렇게 읽을 유혹을 받는데 미라고 하면 안 되고 매라고 해야 됩니다. 헬라어는 그냥 무조건 스펠링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에고, 무, 모이, 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고 나는 그다음에 무 나의, 모이 나에게, 그다음에 나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괄호 안에 있죠? 괄호 안에 뭐들이 있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딴 게 아니라 무, 모이, 매 똑같은데 왼쪽이랑. 근데 뭐냐면은 앞에 이 그 엡실론이 하나씩 붙었죠. 그래서 에무, 에모이, 에메 이렇게 되죠. 요게 뭐냐면은 강세형입니다. 강세형. 그러니까 그냥 나의가 아니라 이 책은 내 거야. 그래서 그 나의라고 할 이건 내 책이야. 그렇게 경우에는 그냥 무 그럼 되는데 어떤 녀석이 자꾸 지 책이라고 우겨요. 내가 이름까지 써놨는데 그래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건 내 책이라니까 그러면서 나의라고 하면서 나이를 무지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 대신에 에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커피를 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커피 굉장히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딴 사람 주지 말고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모이가 아니라 에모이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데 데려가려고 하는데 누구 같이 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데려가 주세요. 나요. 나 거기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해서 나요. 이럴 경우는 뭐예요? 애매 나를 데려가 주세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필론이 들어가면은 강세형이에요. 강세형. 강세형입니다. 자, 그다음 복수형 볼까요? 요 에타죠. 에타에다가 위에다 뭐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해예요. 해. 그래서 해 메이스, 그다음에 해몬, 해민, 해마스. 그래서 해메이스, 해몬, 해민, 해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그 별표 해놓고 중요합니다. 그러고선 내가 뭘 강조해놨죠. 그 괄호 안은 강세형인데 강세형은 뭐예요? 강조할 때 사용해요. 지금까지 요거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은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강세형이 사용됩니다. 전치사는 우리가 3교시 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해 있을 텐데요. 전치사에서 이를테면은 에크라는 거 우리 에크 말고 아포로 할까요? 아폴로 우주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이 어디로부터 이제 발사된다. 뭐로부터요? 플러스 무슨 격을 받아요? 소유격이었죠. 소가 풀을 뜯고 있는 목장으로부터 발사되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나로부터 그 뭐를 하자. 나로부터 이제 뭐가 나온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소유격이니까 나로부터를 하려면 무를 써야 되잖아요. 소유격. 그러면은 나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로부터요. 앞으로랑 합해져가지고. 근데 무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럼 뭘 써요? 강세형. 그래서 애무를 붙여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강세형이 붙어요. 그래서 강세형 이거 나 강세형인 거 알아라고 해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이런 의미다. 그것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무라는 건 없어요. 헬라어에서는 전치사 다음엔 무조건 강세형이 붙습니다. 그것 알아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알아봤으니까 2인칭 봐야 되죠.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소이, 세,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윕실론이기 때문에 위인데 영어의 유니까 요거를 유라고 생각해가지고서는 수라고 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요게 수고 요거는 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헬라어 윕실론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보통 Y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수, 소이, 세,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요것도 이제 강세형이 있는데요. 아까 1인칭의 경우에는 이렇게 없던 엡실론을 붙였죠. 무 모임에서 에무, 에모이, 에메 이렇게 썼는데 2인칭의 경우에는 스펠링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센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형의 경우에는 아무 악센트가 없고요. 강세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서컴플렉스라고 그러고 이걸 어큐트라고 그러는데 어큐트 이런 악센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악센트가 있으면은 강세형, 없으면은 일반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가 1인칭 복수가 뭐였더라?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죠? 1인칭은 뭐냐면은 헤메이스였어요.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그 다음에 2인칭은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이 첫 번째 스펠링 빼놓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앞에가 이제 헤메이스잖아요. 헤메이스. 그러니까 헬라어가 어려워가지고서는 헤매는 게 우리들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헤매는 게 우리들. 그리고 휘메이스는 너희는입니다. 그래서 1인칭, 2인칭 같이 볼까요? 에고 무 모임에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그 다음에 2인칭은 수이수, 소이세,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3인칭 남았죠? 3인칭은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우토스는 he, 아우테는 she, 아우토는 it입니다. 밑에 변하는 거는 os, u, o, on, oi, on, ois, us. 그 다음에 e, s, e, n, i, on, is, as. 그 다음에 on 대신에 o가 된 거예요. 그래서 o, u, o, 여기서 on 대신에 o, u, o, o. 그 다음에 a, on, ois, a. 여러분들이 명사에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명사 변화와 어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 것만 외우고 지나갑니다.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요 아우토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은 저기 그 자동이 오토매틱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히 오토다. 그래서 자동으로 가는 탈 것이 자동차죠. 아우토. 그래서 비슷한데 그럴 텐데 맞아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인칭, 2인칭, 3인칭 이제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고 무 모임에 헤메스, 헤민, 헤마스, 그다음 스위스 소이스에 그다음에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이렇게 종합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동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언어이건 동사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사에는 그 시제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형으로만 이야기하는 언어는 거의 없죠. 거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도네시아어가 그래요. 인도네시아어는 그냥 그 나는 간다 요거만 있고 그 다음에 내일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미래고요. 나는 어제 간다 그러면은 그게 과거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시제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가정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동사가 복잡합니다. 자, 먼저 동사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직설법이거든요. 직설법이 뭐냐면 끝에가 다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직설법부터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요, 직설법, 또 명령법, 분사, 부정사, 가정법 등등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어요. 근데 제일 그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직설법인데요. 직설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해석할 때 마지막이 다로 끝나는 것은 그냥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나는 먹는다, 현재형이죠. 나는 먹을 것이다, 미래형이죠. 나는 먹었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시제는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그 끝에가 다로 끝난다는 건 똑같죠. 이런 거를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법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부정법, 부정사 같은 거는 먹는 것, 먹기 이렇게 끝나고요. 분사는 먹으면서, 뭐 혹은 뭐 먹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서자로 많이 끝나네요. 먹으면서, 먹고 나서 뭐 이렇게 되고 명령법은 먹어라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끝에가 다자로 끝나는 게 없죠. 예. 자, 그런데 직설법에는 이제 시제가 있는데요. 헬라어 동사에는 6가지 시제가 있어요. 우와, 많아요. 근데 이 6가지 시제를 잘 이해해 놔야 그 다음에 헬라어의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할 때 그 두고두고 좋습니다. 현재, 미래, 완료, 미완료가고, 부정가고, 과거 완료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요 개념이 중요한 거지 요 이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현재, 미래까지는 끄떡끄떡 뭐 알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막 왔다 갔다 하죠. 완료, 미완료, 얘는 또 뭐야? 부정과거 처음 들어본다. 과거 완료, 완료랑 과거 완료는 또 어떻게 달라? 그러면서 아이구야 이게 뭐 요 네 개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과거에 해당되는데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이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는 그냥 현재예요. 현재. 근데 현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헬라어의 현재형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을 겸해요. 지금 대충만 알아두세요. 대충만이라고 왜냐하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여기 그 다음 슬라이드거든요. 현재부터 해가지고선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앞에 나왔을 적에 전체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 다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현재형은 그냥 현재예요. 근데 그 헬라어 현재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현재 진행형과 현재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을 쓰려면 be 플러스 ing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I sing 하면 나는 노래한다고. 그 다음에 나는 노래하고 있어 이러려면 I am singing 해가지고서는 be 플러스 ing를 넣어야 되는데
헬라어 현재형은요,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어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형을 써놓고서는 경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이 있어요. 미래. 헬라어 미래형이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늘 그런 건 아닌데 미래형이 명령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냥 미래형을 썼는데 그게 내용상으로 명령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가 있는데요. 이 부정과거라는 것이 있어요. 부정과거, 요걸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부정과거. 부정과거는 뭐냐면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냥 한 번 딱 하고서 끝난 거예요.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어제 공원에 나갔다가, 비둘기한테 밥 줬어. 그냥 이렇게 빵 쪼가리 있는데 이렇게 휙 던져줬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냥 비둘기들 모여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끝났지 뭐. 그냥 별 결과 없이 그냥 그 어제 한 무심히한 그냥 단회적 사건이에요. 이런 거는 부정과거입니다. 단회적 사건. 근데 영어에서 과거 진행형이죠. 나는 어제 2시간 동안 계속 운동장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도 없길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서는 뭐 산타루치아 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뭐 BTS 곡, 뭐 블랙핑크 곡 해가지고서는 막 그 아는 노래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나는 어제 낮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 그게 뭐냐면은 이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가 과거 진행형이에요. 부정과거는 과거의 단회적 사건. 부정과거, 미완료 과거는 그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 완료가 있고 요거 짝으로 있는 게 과거가 완료가 있는데 완료는 뭐냐면은 과거의 어떤 행동이 현재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이 과거의 키워드는 뭐냐면 영향이에요.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요거를 완료형을 씁니다. 이를테면은 친구가 이렇게 오늘 만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밝고 명랑하던 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가지고서는 굉장히 우울해하고 이렇게 막 축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했더니만은 야 어제 내가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너무 생생하고 무서운 꿈을 꿨기 때문에 어젯밤에 꾼 건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하루 종일 불안해요. 그래서는 여기서 꿈 꿨어 라고 얘기할 적에 이럴 때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도 아니죠. 뭐 과거에 계속 밤새 뭐 꿈만 꿨겠어요. 그 진행형도 아니죠. 지금 요 꿈 꿨어라는 거는 왜 등장하냐면은 너 지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너 오늘 분위기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사색이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하는 현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꿈을 꿨다는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어제 꿈 꿨어. 귀신 꿈 꿨어. 이렇게 말할 적에 꿈 꿨어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완료는 뭐냐면은 과거보다도 더 과거가 과거에 영향을 끼쳤을 때입니다. 자, 그 친구가 어제 아주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근데 너무 안색이 안 좋아가지고서는 내가 감히 말도 못 붙였어요. 말 붙었다가는 그냥 막 울거나 아니면 뭐 집어던지거나 그럴 것 같아서 좀하저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오늘 됐는데 오늘은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봅니다. 오늘 대화를 하면서 야, 너 어제 표정이 왜 그랬니? 어제 왜 그랬니? 했더니만은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전날 무서운 꿈 꿨어. 이러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 전날 일어난 사건이 과거, 오늘날에 비하면은 과거에 영향을 끼친 거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은 얼굴 표정 다 풀어졌는데,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의 사건이 그 전날 꿈꾼 거가 어제 영향을 끼쳤을 적에, 그러니까 과거에 영향을 끼쳤을 적에, 요거를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전체를 다시 요약하자면은 현재가 있고요. 현재형은 이제 현재 진행형과 형태가 같다. 미래, 그냥 일반적인 미래인데 그 가끔 하다가 그 명령형으로도 사용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부정과거라는 것 1번이라고 된 거, 이거는 과거의 단회적 동작, 한 번이란 달랑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완료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 오늘날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현재는 상관없고.
요거가 그 직설법의 6가지 시제입니다. 시제. 자, 현재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현재 동작을 나타내는데요.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어미가 현재형 어미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현재형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뭡니까? 의미는 그냥 문맥으로 파악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노래한다라는 것이 나오면은 나는 노래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미래입니다. 미래에서는요, 미래는 그냥 일단 기본적인 것은 미래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인데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미래형이 의미상 명령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명령형과 미래형은 전혀 다른 것인데 왜 그럴까? 영어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같은 서양 언어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영어의 경우를 알려줄게요. 갑자기 이제 영어 문법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헬라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이거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영어에 의지 미래, 그 다음에 단순 미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인데 will이 이제 미래 조동사잖아요. shall도 미래 조동사죠. shall. 그런데 1인칭일 경우에는 will이 사용되면 의지 미래예요. shall이 사용되면 단순 미래입니다. 근데 반대로 2, 3인칭일 경우에는 will이 사용되면 단순 미래, shall이 사용되면 의지 미래예요. 교수님 머리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텐데, 원래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머리 아파요. 원래. 그게 정상이고,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돼요. 1인칭 뭐예요? I죠. I하고 will이 결합되면 의지미래라고 했죠. 예를 들면 요거예요. I will be a teacher.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커서 뭐가 되고 싶어? I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 생각을 해보더니 I will be a teac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근데 선생님이 된다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야 말 거예요 라고 하는 아이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I가 will 1인칭 I가 will하고 결합되면은 그건 의지미래라고 그래요. 그거는 네가 진짜 의지적으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의지 없이 미래도 나와요. 뭐냐면 I가 shall하고 결합되면은 이건 단순 미래예요. 단순 미래. 뭐냐면은 어떤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 그래서 얘가 말을 할 줄 아는 애벌레예요. 그러니까 나비 애벌레예요. 나비 애벌레. 그래서 야,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했더니만은 쳐다보더니 시큰둥하게 내가 나비 애벌레인데 앞으로 되긴 뭐가 돼? 나비가 되겠지. 그래가지고선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I shall be a butterfly.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딱정벌레나 아니면 구더기가 안 되고 반드시 나비가 되고야 말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냥 세월 흐르면은 나뭇잎 갉아먹으면서 그냥 놀고 있으면은 언젠간 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단순 미래예요. 그래서 1인칭에다가 shall을 쓰면은 단순 미래가 됩니다. 그런데요, will과 shall이 2, 3인칭에서는 거꾸로가 돼요. 그래서 2, 3인칭에서는 will이 단순 미래고요. 그 다음에 shall이 의지 미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 3인칭에서 그래서 2, 3인칭에서는 will은 뭐냐면 단순 미래예요. 거꾸로.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환자 아까 피를 많이 흘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좀 이렇게 지친 표정으로 He will die ton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tonight 오늘 밤에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단순한 미래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볼 적에는 피를 너무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 will die tonight. 아마 오늘 밤 죽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님하고 짜고서는 뭐 독극물 주입해가지고 내가 죽여버리고야 말겠다. 오늘 밤에. 이런 얘기 아니죠. 그냥 단순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2, 3인칭에다가 shall을 쓰잖아요. 그럼 이게 의지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he shall die tonight 하면은 그는 오늘 죽게 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 뜻이 돼요. 똑같은 문장인데 will을 쓸 때와 shall을 쓸 때가 엄청 다릅니다. 자, 대부라고 하는 Godfather라고 하는 갱단 영화가 있어요. 이탈리아 그 마피아 영화죠. 근데 마피아 그 패밀리가 있는데 그 패밀리 중에서 한 녀석이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일러 바쳐가지고서는 그 패밀리에 손해가 아주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이제 그 최고 두목한테 딱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두목들이 여기 창문이 있고 두목이 이렇게 쫙 있고 그다음에 부두목들이 이제 쫙 앉아 있는데 원래는 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를 딱 피우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A라는 톰이라고 하죠. 그 배신자가 톰이 배신했다 그러는데 톰이 배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을 그러니까 듣더니만은 갑자기 조금 정적이 흐르더니만은 의자를 핑그르르 돌리면서 어떤 부두목 행동대장이죠. 부두목의 눈을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om, he shall die ton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녀석 오늘 밤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will을 쓰는 것이 아니라 shall을 쓰는 거야. He shall die tonight. 그 녀석 오늘 밤에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행동대장 부두목에게 너 오늘 밤 가서 걔 죽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he will die tonight 하면은 그냥 오늘 밤에 죽을 것 같네요 라고 하는 단순 미래인데요. he shall die tonight 하면은 너 오늘 밤 걔 죽여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지미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최고 보스한테서 지금 명령을 받은 거죠. 문장은 뭐였어? He shall die tonight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인데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오늘 밤에 그 배신한 녀석 가서 죽여라고 명령을 한 거죠. 이게 명령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똑같은 거가 헬라어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미래를 사용했는데 의미상은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완료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형은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밑에 거가 아까 설명한 거기 때문에 더 쉬워요. 그래서 오늘 있는데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너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만은 옛날에 꿈 꿨는데 내가 여기는 3일이라고 해놨고요. 3일 전에 꾼 꿈이 너무 무서운 꿈이라서 그 오늘까지 내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3일 전에 꿈 때문에 그래서 꾼이라고 할 적에 사용되는 것이 완료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3일 전 과거 행동이지만은 오늘 너무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까지. 그래서 영향, 키워드가 영향이라고 했죠.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을 때 이때 완료형을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형이니 미래형이니 완료형이니 그러는데요. 그것들이 동사에 어간이 있고 어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어미를 쓰냐에 따라서 이 어미가 부정과거 어미가 있고 현재 어미가 있고 어미가 다 달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설명 안 한 또 용법인데 완료. 이건 뭐냐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 비가 와요. 근데 이 비가 언제부터 왔냐면 3일 전부터 가을장마라서 이 3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3일째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할 적에 사용하는 그 시제가 뭐냐면은 완료형을 사용한다고요. 얼마 전부터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 예.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가 이런 걸 사용하죠. 그래서 it has rained for 3 days 하면은 3일째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헬라어에서는 완료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완료 과거 뭐라고 했어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데 과거에 계속되고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걸 나타낼 때 과거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이미 동사의 3인칭 단수 과거 진행형이 n이거든요. n인데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잠깐 계시다가 사라지셨어요? 그거 아니죠. 계속 계셨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적에 요게 사용돼요. 요게 뭐냐면 미완료 과거예요.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이제 부정과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과거는 그냥 과거에 이게 현재고 과거에 그냥 달랑 한 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끝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단회적 달랑 한 번 있었던 동작을 나타낼 때 예. 완료형과는 달리 현재까지 영향력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미완료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 계속 이루어졌던 동작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는 호수에 가가지고서는 호수에 돌을 던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 100번 던졌어? 아니 달랑 한 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 호수 주인한테 야단 맞았어?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번 던지고 말았다고. 그게 끝이야? 별거 아니구나. 이럴 때 쓰는 방법가 뭐냐면은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겁니다. 심플하죠, 가장. 그래서 헬라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부정과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완료랑 비슷한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이게 완료고요. 과거보다 더 과거가 과거에 영향을 미칠 때 이거가 과거 완료예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까 3일째 비가 내리고 있다. 오늘까지. 이거는 오늘이 기준이었을 때는 완료죠. 근데 과거에 성탄절이 있었는데 성탄절 전에 3일 동안 계속 눈이 왔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3일간 눈이 왔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과거 완료를 쓴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 그래서 또 아까 내가 예를 든 것도 좋죠?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제 무서운 꿈 꿨어. 자, 그 친구한테 오늘은 아주 표정이 좋아요. 근데 너 어제 왜 표정이 안 좋았었어? 그랬더니 그저께 꿈을 무서운 거 꿨었어. 그래서 어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그게 과거 완료라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시제 6가지 시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라고 해서 태라는 거를 설명할까 합니다. 태. 능동태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그 주어가 뭐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엄마가 아기를 씻어준다. 그러면 엄마가 주어, 아기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씻어준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씻어준다. 이게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뭐냐면은 주어가 다른 것의 동작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씻어주니까 아기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엄마에 의해서 씻김을 당하고 있죠. 그 씻김을 당한 것, 이건 뭐예요? 수동태죠. 수동태. 요거는 쉬워요. 능동도 수동태는. 근데 중간태는 뭐냐 하면은, 중간태는 이제 다른 언어에 별로 없는 건데, 뭐냐면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요. 주어의 동작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자, 엄마가 아기를 씻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더니 아기가 기분이 좋아서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그래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보고서는 엄마가 아유 나도 좀 씻어야겠다라고 하고서는 이제 엄마가 세수를 합니다. 아유 나도 땀 많이 흘렸네 하면서 엄마가 세수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얼굴을 씻어요. 그러면은 씻는다는 동작이 아까는 엄마 이외에 다른 객체 아기에게로 향했죠. 근데 이번에는 씻는다는 행동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죠. 이런 걸 중간태라고 그래요. 왜 중간태라고 그러냐면은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에요. 중간에 어정쩡해요. 능동태라고 하자니 그 동작 진정한 능동태는 그 동작의 그 객체가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이어야 되는데 엄마가 자기를 시키는 거니까 진정한 능동태는 아니죠. 그 객체가 외부에 있질 않으니까. 근데 수동태라고 하자니 수동태는 뭐예요? 자기는 아기는 가만히 있고 엄마가 씻어주니까 아기는 그냥 가만히 당하는 거잖아요. 씻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엄마도 열심히 자기 얼굴 씻는 거지만은 손을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라고 하기도 뭐해요. 그래서 중간에 어정쩡해요. 그래서 중간태예요. 예. 그래서 헬라어에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라는 것이 있다. 개념은 이와 같다라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조금씩 나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요 이상한 표 하나 내가 갖고 나왔는데요. 요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 대한 설명도 여러 번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워낙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십자를 거놨죠. 그래서 이 표 이름이 뭐냐면은, 십자표예요. 십자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십자표는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 뭐냐면, 왼쪽에 제1시상이라는 것이 있고, 제2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냅니다, 내가. 문법 용어 이런 거 시험에 안 내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만 잡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쓴다고 할 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잡기 위해 노력한다. 그 다음에는 암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는 외워야겠지만은 어차피 일단은 개념만 잡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뭘 일시상이라고 뭐 이시상이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그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시제, 현재, 미래, 부정과거, 미완료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현재, 미래, 완료 요 세 가지를 제1시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미완료과거, 부정과거, 과거 완료를 제2시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셋씩 묶은 거예요. 근데 하필 왜 얘네들 셋입니까? 왜냐하면은 얘네들 셋 공통점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요. 앞에가 엡실론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있으면은 동사 어간 어미가 있거든요. 어간이 있고 어미들이 막 변하는 건데 그 얘네들 셋 미완료하고 부정하고 과거 완료는 앞에다 엡실론이라는 걸 꼭 붙여요. 없던 거를. 근데 얘네들은 안 붙여요. 그냥 어간이 있고 어미만 막 변해요. 그래서 엡실론 안 붙이고 어미만 변하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봤더니만은 세 개의 시제선 그래요. 현재, 미래, 완료에서는. 그래서 엡실론 하나 없는 게 그게 어디야. 훨씬 더 간단하게 우리를 도와주네. 그래서 걔네들을 앞에 놓고서는 제1시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엡실론이 붙는 녀석들을 모아봐라 했더니만은 미완료가고 부정가고 과거 완료는 엡실론이 붙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제2시상이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시제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세로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세로선이 뭐냐면은 현재형 밑에는요. 그러니까 일단 가로선부터 시작합니다. 가로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위쪽은 능동태예요. 교수님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데? 이 표가 도대체 뭔데요? 몰라도 돼요. 내가 교수니까 일단 설명하는 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들으세요. 요 표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 많이 사용될 건데 이제 가로선을 놓고 위쪽이 능동태들이에요. 여섯 개 다 능동태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은 현재형의 경우에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현재형의 경우에는 중간태와 수동태 어미 변화가 똑같아요. 똑같은 어미 변화가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중간태로 해석했다가 어떨 때는 수동태로 해석했다가 그러는데 대개 수동태예요. 그럼 미래형의 경우에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어미가 달라요. 중간태 어미 따로, 수동태 어미 따로예요. 완료형의 경우에는 또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요 칸이. 그건 뭐냐면 중간태와 수동태가 어미 변화가 똑같아요. 그런 거고 미완료과거도 중간태와 수동태가 그냥 똑같아요. 부정과거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달라요. 그래서 따로 해놓고요. 그다음에 과거 완료는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안 써놨죠.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헬라어를 배우는 이유가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과거 완료 수동태 중간태라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우리가 배울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횡하게 비워놨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요 표를 이제 십자표라고 하는데요. 십자표. 왜 십자표냐 하면은 이렇게 십자로 이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십자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일단 나뉘는데 왼쪽은 뭐냐? 제1지상, 오른쪽은 제2지상이다. 제1지상에 속한 것은 현재, 미래, 완료다. 제2지상은 미완료가고 부정가고 과거 완료다. 그러면 양쪽이 뭐가 다르냐? 제일 앞에 접두모음이라고 그래요. 접두모음. 엡실론이 붙은 거는 제2지상, 안 붙는 거는 제1지상이라고 한다. 가로선은 뭐냐? 위쪽은 능동태, 밑쪽은 중간태 혹은 수동태이다. 근데 어떤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중간태, 수동태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칸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는데 미래와 부정과거는 다른 색 할까요? 중간태, 수동태, 중간태, 수동태 어미 변화가 다르다. 그래서 따로 배치해 놨다. 요거까지 아시면 돼요. 네, 여기 십자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능동태 변화형을 하나씩 살피는 겁니다. 위에서 뭐냐면은 현재 능동태 요거.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지금 요 변화형이에요. 요게 OSA, 오메네트, 우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살피고 요거 살피고 해서 지금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부터 N은 뭐 할 거 없지만은 M까지 우리가 쭈르륵 살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살피기 위해서 이 표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능동태. 이렇게 해서 여기 십자표고요. 그 다음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제일 왼쪽에 여기 현재였거든요. 현재 중에서 요 능동태예요. 여기 있는 거. 자, 어미 변화가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입니다.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공부 시작할 때 읽었었죠.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이게 뭐냐 하면은 단수,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이에요. 그래서 O는 단수 1인칭이니까 나예요, 나. 그래서 나는 푼다. 리오가 풀다예요.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거를 이제 푸는 거. 그걸 리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오는 나는 푼다. 그 다음에 리에이스는 2인칭이니까 너는 푼다. 그 다음에 리에이는 3인칭이니까 그는 푼다. 혹은 그녀는 푼다. 혹은 그것은 푼다. 지금 3인칭 단수인데 우리가 그냥 그 남성이 헬라어에서는 남성이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문법이 그럴 것 같은데 여성보다는 남성을 대표성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푼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복수형입니다. 1인칭 복수가 뭐예요? 우리죠. 그래서 리오멘 하면은 우리는 푼다요. 그래서 리에테 하면은 너희는 푼다. 2인칭. 그 다음에 리우시 혹은 우신 이래도 되는데 괄호 안에 그 니가 붙은 거는 니를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시라고 그냥 써놨는데 요거는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이 푼다죠. 그들은 푼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를테면 sing 노래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I sing, you sing 3인칭 단수의 경우면 sings 이렇게 하고 뭐 we sing, you sing, they sing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sing 똑같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해단들이에요. 1, 2, 3, 1, 2, 3 단수 복수에 따라서 어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이렇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냐면은 루이오라고 해놨으면 이게 요거잖아요. 1인칭 단수가 이제 그 원형인데요. 원형인데 리오라고 해놓으면은 주어가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나는이라고 해서 에고라고 배웠어요. 에고.
근데 에고라고 안 써도 리오 자체가 뭐예요? 1인칭 단수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리오 자체가 너는 푼다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나는 푼다예요. 그러니까 리오 에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리 에이스는 뭡니까? 너는 푼다죠. 그러니까 수이라고 하는 인칭되면서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 없어요. 수이 없어도 당연히 리 에이스는 항상 너는 푼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에고 리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에고를 왜 썼겠어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요, 그 인칭 대명사가 사용됐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 거 현재 능동태 그 십자표에서 요거 우리가 봤어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능동태 변화형 에서 이것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OSA 세 개인데요. 3인칭 단수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모두 포함돼요. 그래서 그 대표로 그냥 그라고 했지만은 그녀는 푼다 그래도 되고 그것은 푼다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남성을 대표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남성형을 사용하여 그는 푼다로 해석합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자주 나오냐면은 바울 서신 보시면 여러분 뭐 사도행전에도 그렇지만은 형제들아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형제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원래 남자죠. 아델포이 이러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은 잠깐 귀 막고 있으라는 거냐? 남자들만 들으라는 거냐? 그거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럴 텐데 2000년 전이니까 그냥 형제들아 이러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남성 여성 전체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형제들아라고 할 경우에 그것은요 남성 여성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은 O S A 오메네테 우시인데 현재형은 현대 진행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나는 푼다인데 나는 풀고 있다, 너는 풀고 있다 등으로 해석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뭐가 옳은지 결정하느냐? 그건 결정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시하고 뉘 있잖아요. 그래서 3인칭 복수어미는 우시로도 사용되고 우신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 뉘를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냥 붙였다가 어떨 땐 떨어졌다 그래요. 정해지지 않은 뉘라고 해서 부정 뉘라고 합니다. 부정, 정해지지 않은 뉘라고 해서. 자, 현재 능동태 변화형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거 볼까요? 블레포, 투스, 안스로푸스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포가 제일 중요하죠. 블레포가 원형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3교시 때 우리가 했죠. 뭐냐면 블레포, 남의 리포트를 보다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다입니다. 내가 보다. 그래서 OSA, 오메네테 우시인데 제일 앞에 나오는 오니까 뭐예요? 내가 본다. 그 다음에 투스는 정관사예요. 어디 나오나 볼까요? 호헤토 호이하이타 투 텐스 투 톤 톤 톤 토 테토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톤 텐토 투스 다스타 요거네요. 복수 남성 목적격이네요. 그러니까 그인데 복수 남성 목적격입니다. 관사 그냥 그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스로푸스가 있죠. 안스로푸스 원형이 뭐예요? 안스로포스죠. 포스. 근데 오수 우오온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수라는 거 없죠. 그러니까 단수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수형은 뭐 어떻게 돼요? 오이 온 오이스 우수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네. 복수에서 네 번째 거구나. 그러면 복수 목적격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스로포스의 남성 복수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안스로포스가 사람이니까 사람, 복수니까 들이죠. 들. 그다음 목적격이니까 뭐예요? 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벌써 커플룩이죠. 우수, 투수, 안스로푸스. 예. 그래서 관사하고 명사는 항상 똑같아요. 성수격이. 근데 우리가 지금 연습 삼아서 해본 거죠.
그래서 블레포 나는 봅니다. 누구를 보냐면은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혹은 현재형은 진행형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예. 마가복음 8장 24절 눈을 뜬 소경의 고백 중에서 일부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읽은 거예요. 아이쿠 50분이 지났네요.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